좋습니다. 네, 지금 녹화가 되고 있고요. 네,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스레드에서 영화 얘기를 하고 있는 무비 스레더스라고 하고요. 오늘 저 포함 5분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각각 돌아가면서 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날치마님부터, 네. 아, 네. 저는 스레드와 유튜브와 팟빵에서 나이트 시네마라는 그 영화 리뷰와 뉴스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다정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레드에서 다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저는 영화를 감각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그 다음 아스테리아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레드에서 아스트리아로 활동하고 있고 유튜브랑 팟캐스트에서 영화지 옆골목 운영하고 있는 아스트리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다음 레비꼬미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브런치하고 스레드 그리고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영화 관련된 글을 쓰고 있고 주로 이제 영화에 담긴 감정을 이제 리뷰하는 그런 영화 감정 리뷰를 하고 있는 레베콤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의 호스트 곰크루즈라고 하고요. 저는 네이버 블로그, 브런치, 인스타그램, 스레드 총 4군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영화에 과몰입하는 유학생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모이게 됐는데, 첫 번째로 저희가 얘기를 해볼 거는요. 넘겨주시면, 네, 바로 2026 오스카 예측 토크쇼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 전에 좀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한번 넘겨주시면, 네, 가볍게 일시는 3월 15일, 그러니까 현지 시간 3월 15일 동부 시간 기준 저녁 7시,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3월 16일 아침 9시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항상 그렇듯이 LA 할리우드 돌비 시어터에서 코난 오브라이언의 진행과 함께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으로 한번 넘겨주시면. 네, 그래서 화면이 좀 잘렸는데 일단 노미네이션 결과를 보면 바로 시너스 제인들이 역대 최다 오스카 노미네이트 신기록 수립을 했고요. 기존에 이브의 모든 것, 타이타닉, 라라랜드 이렇게 세 작품이 가지고 있던 14개를 두 개나 뛰어넘는 최다 노미네이트 신기록을 달성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겨주시면요. 그다음 이제 원배틀 애프터 나더가 그 뒤를 이었고요. 총 13개 부문에 노미네이트가 됐고 지금 주요 시상식들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등 주요 부문들은 거의 다 휩쓸어 가고 있어서 사실상 올해도 원배틀의 해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다들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요. 네, 그래서 각 영화별로 노미네이트 개수를 정리를 해드리면 먼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너스가 16개, 원배틀 13개, 그 다음에 프랑켄슈타인, 마티 슈프링, 센티멘탈 밸류가 총 9개로 동률을 이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햄넷이 그 뒤로 8개, 그다음 나머지는 네, 4개의 노미네이트가 된 작품들이 F1, 시크릿 에이전트, 부고니아, 그리고 시차의 꿈 이렇게 4작품이 되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시면요. 네, 그래서 그냥 재미로 각 스튜디오별로 또 봤을 때 누가 가장 많은 노미네이션을 받았냐 했을 때는 워너브라더스가 30개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요즘 또 엄청 핫한 제작사인 네온의 17개 부문이 있고, 그 다음 넷플릭스 13개, 그 다음 포커스 픽처스 13개, 애플 6개, 디즈니 4개 등, 어, 사실상의 워너브라더스의 독주 체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아쉽게도 파라마운트에서는 한 개도 메이저 제작사 중에서 단 한 개도 노미네이션을 받지 못해서 되게 좀 음, 안타까움을 많이 자아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주시면요. 네, 그래서 저희 본격적인 예측을 시작을 해볼 텐데요. 먼저 가장 이 시상식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작품상과 감독상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저희가 일단은 가장 수상이 유력한 작품 또는 인물, 후보와 이제 개인적으로 받았으면 좋겠는 작품 또는 후보, 이렇게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먼저 나이트 시네마님부터 한번 예측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유력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 이 작품상이랑 감독상이랑 같이 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다 비슷하실 것 같은데, 유력한 게 센티멘탈 밸류랑 이제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요 두 작품이 각각 부문에서 제일 유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각각 수상하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둘 다 동시에 쌍으로 수상하게 되지 않을까. 두 작품 중에 뭐가 됐든 간에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수상작을 보니까 아노라가 또 그런 식으로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에도 또 오펜하이머가 그런 식으로 받았고, 어, 그 전에도 또 에에오리 또 비슷한 식으로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큰 이변 없이 그렇게 갈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오늘 아침에 이 센티멘탈 밸류를 보고 온 입장에서 원배틀 애프터 나더가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더 굳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랄까, 이게 둘 다 물론 훌륭한 작품이긴 하지만 이 작품성과 이 대중성을 동시에 잡은 케이스가 이 원배틀 애프터 어나더 만큼 해준 후보작들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감독상과 작품상 둘 다 받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럼 두 부문 다 원배틀 애프터 어나더를 꼽아 주셨고요. 네, 다음으로 맞습니다. 다정님께서 한번 예측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작품상은 원배틀에 갈 것 같다라고 저도 이제 동의를 하고, 개인적으로 응원하는 작품상은 햄넷입니다. 네. 아, 그리고 감독상은 저는 이제 추세 같은 거 안 보고 그냥 제 직감대로 막 골랐는데, 클로이 자오를 응원하면서 클로이 자오가 받지 않을까라고 그냥 직감적으로 예상을 해봤습니다. 음, 네, 좋습니다. 다음은 아스테리아님 한번 예측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원배틀 이 작품상을 받고 PT가 감독상을 받을 것 같은데, 어, 개인적으로는 햄릿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근데 이게 선호투표제로 가니까 좀 더, 어, 좀, 또 접근하기 편한 영화들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럼 원배틀이 받을 것 같아요. 햄릿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감독상은 그러면은, 감독상은 PTA가 받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PTA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 아카데미상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사실. 뭔가 좀, 거리 좀 다르다? 이런 식의 느낌을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가는 추세는 당연히 PTA가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럼 개인적으로 응원하는 분은 따로 있을까? 아니면 그것도 라이언, 똑같이 그러니까 뽑을 수 PTA를 되게 좋아하는 팬의 입장이지만, 그래도 그림상으로 라이언 쿠글러가 받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림으로. 그림상 좀, 예쁘다. 그림이 예쁘다. 에, 네. 그쵸. 그림이 약간 오스카가 좀 너무 지역상의 느낌이 좀 강하고, 그냥 약간 너무 미국적인 시상식이 강해서, 그렇죠. 그거를 네. 좀 이렇게 깨부수는 느낌으로 라이언 음, 쿠글러가 받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파격을 좀 한 번서 보여주는? 근데 안 음,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만약에 음, 베팅을 하라라고 하면 PTA 얘기할 겁니다. 네, 베팅이라면. 알겠습니다. 한번 레비꼬미님 다음으로 예측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원배틀 애프터 어나더일 것 같고요. 감독상도 PTA가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원배틀 애프터 어나더가 지금 현재 미국 사회를 굉장히 잘 담은 영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동감하는 미국, 인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원배틀 애프터 어나더가 당연히 받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프랑켄스타인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프랑켄스타인이 뭐라도 받았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네요. 네. 네, 저도 프랑켄슈타인 너무 좋게 본 작품이고 작년에 제일 재밌게 본 영화 중 하나였어가지고 아마
뭐 의상상이나 미술상 정도는 확실히 가져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해보고 저희가 이따 또 얘기할 나무조연상 부분에서도 확률이 꽤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저의 개인적인 예측은요, 뭐 다들 비슷하게 둘 다 원배 드래프트 어나더가 거의 뭐 95% 확률로 받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개인적으로 응원하는 작품도 동일합니다. 물론 뭐 아까 스테라님이 꼽아주셨던 라이언 쿠글로도 받으면 너무 좋겠지만 확실히 올해는 PTA의 해다. 이 모든 우주의 기운이 원배틀과 PTA에게 오고 있다라고 강하게 믿고 있어서 그리고 아까 레드꾸미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회적으로 워낙에 지금 혼란스러운 특히 미국 사회가 지금 혼란스러운 상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뭔가 아카데미 항상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어떤 사명감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배우들이랑 제작진들이.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라도 원배트 애프터 어나더에 투표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다정님을 제외하고는 다 PTA와 원배트 애프터 어나더의 수상을 예측을 해주셨고요. 한번 다음 슬라이드로 음,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참고로 요거는 그냥 TMI인데, 네, 제가 요 오기 전에 AI한테 네. 각 어, 부문별로 누가 받을 것 같냐고 물어봤거든요. 제가 지금 유료로 쓰고 있는 게 제미니, GPT, 클로드, 퍼플렉시티 요 네 개인데 각각 네. 제미니와 GPT와 클로드는 센티메탈 밸류라고 했고 어, 오, 퍼플렉시티만 원배틀 애프터 어나더를 꼽더라고요. 그래서 음, 저는 센티메탈 밸류를 보기 전이라서 와 센티메탈 밸류가 어마어마한가 보다 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고 나서 원배틀이 받겠구나라고 네, 생각을 했습니다. 네, TMI였습니다. 네. 이렇게 이런 저희가 이렇게 TMI도 있으면 네, 응. 아무 때나 이렇게 말씀해 업로드가 주시면 또 네. 업로드가 언제 될지 모르지만 이게 센티메터 밸류 만약에 개봉 전에 업로드가 되면 네. 저희 이 방송이 센티메터 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같이 아, 안 본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쵸.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보게 아, 만들지 안 보게 만들지 그것도 맞아. 궁금해지네요. 그것도. 음. 네. 네. 이거 지금 녹화하는 기준으로 오늘 개봉을 했거든요. 아, 센티멘트 오늘 밸류가. 개봉했어요. 아, 네. 맞아, 맞아. 아, 그리고 네. 네, 햄넷이 이제 일주일 뒤 25일 날 개봉을 예정. 아, 그다음에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티 슈프림과 그러니까 작품상 후보 중에서 지금 국내 개봉이 잡히지 않은 작품이 마티 슈프림과 음. 시크릿 에이전트 이렇게 두 작품은 지금 어, 개봉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고 대신 시크릿 에이전트는 작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을 했었고 그래서 그때도 티켓팅 되게 치열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음. 네. 평도 좋았던 걸로 기억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저희도 볼 수 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 슬라이드를 한 번만 넘어가 주시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번 넘겨보려고 했는데 이때가 지금 골든글러브죠. 골든글러브도 주요 음, 부문은 다 원배틀이 휩쓸었고 음.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드 CCA라고 제가 별칭으로 부르면 역시 또 주요 부문은 다 원배틀이 휩쓸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음.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주시면 저 뒤에 줄리아 로버츠 아니에요? 그러네요. 닮았네. 줄리아 여기 왜, 로버츠가 아마 어. 그게 이제 수상을 했을 거예요. 시상자로 아, 나와서 아, 네. 시상을 상을 든 걸로. 네네. 아, 네, 오케이. 그래서 쇼펜이랑 지금 쇼펜은 줄리아 로버츠를 보고 있는데 둘이 인연이 되게 오래됐다고 하더라고요. 줄리아 로버츠 아, 되게 음, 어렸을 때부터 쭉 같이 약간 삼촌 느낌으로 동네 삼촌 느낌 아, 굉장히 가까운 관계인 걸로 네, 제가 알고 어. 있고요. 이때가 이거죠? 쇼펜 담배 피워가지고 막 잘리고 맞아요, 다녔던 거. 맞습니다. 네, 아, 네. 아, 네. 그리고 이제 햄넷과 시머스 팀의 모습들 골든글로브와 밑에 좌측가 하단에는 델로이 린도 올해 음. 나무조연상 후보에 올랐었죠. 대표로 네. 연설하는 모습도 제가 한번 담아봤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한번 넘어가 주시면요. 자, 다음은 각본상과 각색상 두 부문에 대한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나이츠누마님부터 부탁드려도 어, 될까요? 제가 앞에서 정보를 너무 많이 이야기하나 싶어가지고요. 순서를 한번 섞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럴까요? 네네네. 그러면은 제가 반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비꾸미님부터 한번 예측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각본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본 영화가 별로 없긴 한데
지금 제가 본 거는 센티멘탈 밸류하고 시너스 두 개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각본상을 준다고 하면 시너스가 저도 시너스한테 줄 것 같고, 시너스가 워낙 그 음악 영화로서 재즈가 이렇게 재즈가 이제 조금 쇠퇴하던 시기에 새로운 음악들이 이제 들어오는 그 과정을 이렇게 뱀파이어 형식의 장르를 빌려가지고 굉장히 독특하게 그리고 되게 아름답게 조금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잘 썼던 이야기여가지고 당연히 시너스가 받을 것 같고 저도 시너스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혹시 각색상은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각색상은 저 팬심으로는 프랑켄스타인 주고 싶고요. 음, 원작이 워낙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되게 잘 변주를 했고, 그리고 캐릭터를 아버지랑 이제 아들 이런 개념으로 설정을 잘 해서 각각의 에피소드를, 캐릭터 각각의 에피소드를 이제 보여줌으로써 데뷔시키고, 마지막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이제 사랑을 깨닫는 그런 과정을 굉장히 잘 묘사를 해서 프랑켄슈타인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건 햄릿이 맞지 않을까. 어, 네, 결론적으로. 네,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각본상은 시너스 그리고 각색상은 햄릿을 꼽아주셨고요. 다음으로 아스테리아님 예측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각본상은 시너스가 받을 것 같고요. 이게 다른 영화를 저는 블루문을 빼고는 다 봤는데, 오리지널한 것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면 시너스가 확실히 예측되지 못하는 스토리들이 있어서 그게 좀 좋았던 것 같고, 각색상은, 저는 원배틀이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이 책이 워낙에 유명하게 어려운 책이라고 네, 들었었어요. 그 토마스 핀천의 네. 바인랜드라는 소설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책을 도서관에서 이제 빌려보려고 도서관에서 앞에 한 세 장 정도를 읽었었는데, 세 장 읽고 이제 내려놨거든요. 안 넘어가요. 뒤로 너무너무 안 넘어가서 그냥 내려놨는데, 근데 영화는 3시간 가까이 돼도 그걸 되게 쉽지 않게 본 것 같아요, 제가. 맞아요. 네. 그런 걸 보면, 각색의 맛이 확실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뭐, 그러니까 제가 응원도 하지만, 이제 예측 단계도 원배틀이었고, 좀 예측치 못했던 노미네이션이 부고니아였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음, 저는 이게 부고니아가 그 각색을 했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영화를 봐야 된다라는 원작과는 아, 그런 편이기 때문에 아, 이게 각색상 후보에 올랐구나라는 것에 좀 놀랬거든요, 사실. 음, 그래서 요거는 그냥 논외로 좀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재밌었던 노미네이션이 아니었을까라는 음.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그러면 또 동일하게 각본상은 시너스, 각색상은 원배트를 꼽아주셨고요. 그다음에 다정님 한번 예측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각본상은 제가 안 보긴 했지만 시너스한테 갈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일단 전에 듣는 얘기를 들어봤을 때 정말 감이 아무것도 안 오는데 작품성은 너무 좋다라고 인정을 받고 있어서 각본은 좀 힘이 받을 것 같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응원하는 거는 제가 이 중에 두 개밖에 안 봤거든요. 그저 사고였을 뿐이랑 센티멘탈. 근데 저는 센티멘탈 조금 응원하고 싶더라고요. 네, 각본상은 그렇고, 각색상은 가는 거는 이제 원배틀에 저도 갈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개인적으로 응원하는 거는 기차의 꿈을 좀 응원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글 자체도 되게 흡입력이 있는데, 그 흡입력 있는 그 깊이감이라 해야 되나? 그게 되게 영상으로 잘 옮겨갔다라고 느껴져서, 기차의 꿈을 좀 응원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동일하게 시너스와 원배트 애프터 나더를 예측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나이치네마님 한번 예측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각본상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유력 후보는 그저 사고였을 뿐이랑 센티멘탈 밸류 요 두 작품인데 두 작품을 다 보긴 봤거든요. 네. 근데 둘 다 이제 용서에 대한 이제 소재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비슷한데 그거를 그리는 방식이 각각 좀 달랐던 것 네. 같아요. 근데 어, 개인적으로 응원하는 거는 이 용서를 과거의 트라우마를 용서함으로 해서 개인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를 되게 좀 설득력 있게
그려낸 그저 사고였을 뿐이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근데 다른 부문에 노미네이션 된 거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뭐 종합적인 평가를 본다든지 했을 때는 아마 센티멘탈 밸류가 좀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색상은 저도 응원하는 거는 프랑켄슈타인을 레빗 구미님과 동일하게 응원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부자 관계로 풀어냈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용서에 관한 뭐 테마이기도 한데 그거를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 스타일대로 어, 잘 풀어낸 것 같아서 그래서 프랑켄슈타인이 각색상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있지만 아마 원배틀이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 다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그 어렵고 두꺼운 책을 미국의 현실 사회에 잘 대입을 해서 관객들이 충분히 재밌게 즐길 수 있게끔 각색을 잘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배틀이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각본상은 센티멘트 밸류, 각색상은 원배틀 애프터 나더를 뽑아주셨고요. 네. 제 예측으로는 저는 사실 각본상 같은 경우에는 블룸은 제외하고 다 볼 기회가 있었어가지고 시너스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나머지도 너무 좋은 각본이었지만 음, 어, 이 정말 오리지널 스크린플레이라는 이름에 맞게 가장 오리지널한 각본은 시너스였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장르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이렇게 융합을 시켰고, 그다음에 또 예측 안 되는 그런 플롯 포인트들도 굉장히 인상 깊게 봐서 시너스를 가장 유력하게 생각하고 있고 응원하는 작품도 시너스입니다. 네. 음, 그리고 각색상 같은 경우에는 오메트 애프터 나더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요. 개인적으로 응원하는 작품은 기차의 꿈인데 어, 이제 응원하는 이유가 기차의 꿈이 다른 부분에서 뭔가 받을 만한 데가 없어서 근데 개인적으로 너무 애정하는 작품이라 그나마 여기서 받게 된다면 좀 되게 기분 좋은 이변이 될 것 같은 어차피 주인공은 원배트 애프터 나더로 지금 정해져 있는 느낌이라서 기차의 꿈이 하나라도 좀 더 가져갔으면 한 생각에서 응원을 하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각색을 어떤 작품이 제일 잘했냐라고 하면은 그것도 원배틀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머지는 사실 어, 각색을 충실하게 잘했다 정도? 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배트 래프터 어나더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제가 듣기로 굉장히 다른 접근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음, 현대화시키는 과정에서 과감한 결정들도 많이 했고, 그게 또 굉장히 잘 들어맞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각색상의 그 기준이 돼야 될 게, 이게 각색이 이 시대에, 지금 이 시점에 왜 됐어야 하냐, 이거에 대한 음, 음, 거를 어떤 작품이 제일 충족을 잘 시키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이유에서 원배트 래프터 나더가 네, 받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주시면요. 네, 그래서 많이 꼽아 주실 것 같아서 이렇게 두 포스터를 제가 걸어놔 봤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연기 부문으로 넘어가서 또 아주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이 오갈 것 같은데 나무주연상과 여우주연상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 어느 분부터 한번 혹시 자원을 한번 먼저 하고 싶으신 분 계실까요? 네, 없으면 제가 제가 먼저 랜덤으로. 얘기할까요? 네, 어, 다정님 한번 해주세요. 네네. 어, 저는 이제 받을 것 같은 거, 나무주연상은 티모시 샬라메? 네, 네, 마티 슈프림은 못 받지만, 지금 좀 힘을 많이 받는 거는 티모시 샬라메 같다라고 좀 느껴지고, 개인적으로 받았으면 하는 거는 디카프리오예요. 뭐, 음, 이미 수건 사업은 끝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뭐, 여태까지 영화사에 남긴 업적을 생각했을 때 또 받아도 별로 손색 없는 분이고, 영화 자체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사실 좀 캐릭터 자체가 저는 좀 난해한 캐릭터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설득이 됐거든요. 그래서 표현 면에서도 저는 굉장히 좋았어서 디카프리오를 응원을 해보고요. 여우주연상 같은 경우에는 저는 햄릿. 햄릿을 너무 사랑하고 제시 버클리의 표현이 너무너무 좋았어서 제시 버클리가 받을 것 같고, 그리고 응원도 제시 버클리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남우주연상 티모시 샬라메, 여우주연상은 제시 버클리를 예측을 해주셨고요. 다음에는 레비 꾸미님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도 비슷한데요. 저도 마티 슈프림을 보지 않았는데 해외 반응이나 이런 거 보면 티모시 샬라메가 아무래도 네, 남우주연상을 가져가지 않을까 싶고 저도 주고 싶은 사람 있으면은 디카프리오한테 주고 싶어요. 이번에 원배트 애프터 어나더는 사실 뭐 굉장히 디카프리오가 연기를 잘하지만 여기서는 되게 완전히 되게 잘나지 않은 캐릭터거든요. 배도 나온 캐릭터고 그리고 그냥 약간 못난 아빠 비슷한 스타일인데 굉장히 설득력 있게 연기를 잘 했다고 생각이 들고 사랑한다고 이렇게 표현은 하지 않지만 이제 하는 행동이나 이런 걸로 잘 표현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디카프리오한테 줬으면 좋겠지만 네, 최종적으로 티모시 샬라메가 받지 않을까 싶고 여우주연상은 이거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도 제시 버클리가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햄넷을 저도 보지는 못했지만 약간 예고편을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굉장한 연기를 보여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다른 영화들에 비해서, 엠마 스톤도 부고니아에서 굉장히 연기는 괜찮았지만, 그냥, 그렇게 막 엄청 인상적이거나 이렇다는 느낌은 없었어요. 그래서, 햄넷을 보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결과는 데시 버클리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동일하게 티모시 샬라메와 제시 버클리를 예측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은 아스테리아님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도 동일해요. 나무주연상은 티모시 살라메고 여우주연상은 제시 버클리고. 근데 그, 그 마티 슈프림 영화가 좋았던 것도 있지만 일단 그 티모시 살라메는 어느 순간부터 본인이 그 씬에 나오면 씬을 다 잡아먹는 느낌이 좀 있는 배우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뭐 주연이 아니더라도 모든 그 씬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힘이 있는 배우 같았는데 그게 이 영화에서는 굉장히 큰 힘으로 좀 오는 느낌이라서 저는 이견이 없이 그냥 다 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 저는 마티 슈퍼를 봤기 때문에 저는 응원하는 것도 똑같이 티모시 살라메이긴 합니다. 그리고 햄넷의 제시 버클리는 제가 이 다섯 작품 중에서 사실은 이 햄넷과 부고니아밖에 보지를 못했어요, 사실은. 그 다른 것들은 이제 예측을 그냥 해외 반응이나 이런 거를 보고 예측을 좀 해야 되는데, 아카데미가 좋아하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일단 햄넷은. 그리고 제시 버클리가 맡은 역할 자체가 좀 굉장히 힘든 느낌이 좀 있어서 그런 인물을 좋아한다라는 생각을 또 했었어요, 또 아카데미에서. 그래서 좋아하는 역할과 그 좋아하는 장르와 이게 너무 잘 맞아떨어지고 물론 연기도 이제 굉장히 놀랍고 그래서 당연히 제시 버클리가 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그 로즈번의 이 영화가 아직으로 이제 번역이 안 돼서 그냥 제대로 직역하면 굉장히 재밌는 제목이거든요. 다리가 있다면 너를 걷어찼을 텐데 그러니까 이거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골든글로브에서 여우주연상을 이제 뮤지컬 드라마 부분에서 받은 영화라서 좀 이것도 잘 못 봤지만 좀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해봐서 저는 뭐 응원이라기보다는 그냥 궁금한 영화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응원을 하고 또 받을 것 같이 예측하는 건 제스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동일하게 티모시 샬라메와 제시 버클리 또 꼽아주셨고요. 다음은 나치네마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응원하는 나무주연상은 응원하는 것과 받을 것 같은 거 모두 디카프리오고요. 오, 그 디카프리오 원배틀에서 사실 뭐 마티 슈프림은 안 봐서 제가 판단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 원배틀에서 디카프리오는 그 전화기 들고 그 상담원이랑 맞, 원 음, 원맨쇼 하는 그 장면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받고도 남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제 기억에 디카프리오가 이런 연기를 다른 작품에서 보여준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뭐랄까 되게 실패한 소환, 중년층의 소환 예, 역할. 그쵸 느낌인데 약간 허당기도 좀 있는데 옛날에 뭐 한때 전설이기도 했고 그리고 딸을 위해서 고군분투하지만 중간중간에 삐끗삐끗하기도 하고 뭐 이런 그 역할을 너무
잘 소화를 해준 것 같아서 마티 슈프림을 안 보고 이런 얘기하기는 조금 좀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결국 그 계셨던 분이잖아요. 아, 이거 너무 좀 약간 논란되나요? 어쨌든 계셨던 분을 이제 연기를 한 거고 디카프리오는 아예 이 새로운 인물을 음, 창작해서 이런 새로운 연기를 보여줬다는 거를 개인적으로는 높이 사기도 하고 응원도 하는 마음에 둘 다 이제 디카프리오가 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여우 주연상이 사실 좀 어려운 게 이 중에서 본 게 제가 센티멘탈 밸류랑 부고니아 두 개밖에 없는데 센티멘탈 밸류에서 보여줬던 이 연기가 사실 전작이랑 뭐큰 차이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맞아. 네, 이분보다는 엠마 스톤이 개인적으로는 좀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은 지난번에도 왜 가요운 것들로 한번 받았잖아요. 야, 근데 가요운 것들에서도 기존에는 뭐 되게 막 여자한 어떤 예쁜 주인공 요런 이미지였다가 가요운 것들에서 이제 파격 변신을 한번 보여주고 이번에 부고니아에서도 그 예뻤던 엠마 스톤이 진짜 외계인인지 아닌지 막 헷갈리는 듯한 그런 연기를 너무 잘 해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심지어 저는 뭐 지구를 지켜라를 보고 봤음에도 그 다 아는데도 헷갈리더라고요. 보는데 진짜 아닌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소화를 잘 해줬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다른 작품들을 다 안 봤기 때문에 지금 이 중에서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부고니아의 엠마 스톤이 받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른 분들과 다르게 나이트 시네마님 같은 경우에는 디카프리오와 엠마 스톤을 예측을 해주셨고요. 제 예측으로는 남우주연상 하면 뭐 티모시 샬라메가 거의 90제 자꾸 확률 얘기해가지고 좀 불안하긴 한데 거의 99% 확률로 저는 티모시 샬라메가 받을 것 어, 같고요. 당연히 뭐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드에서도 수상을 했고 골든글로브도 받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지금 촬영하는 시점으로부터 남아있는 메이저 시상식 나머지 두 개가 그 바프타랑 세거 어워즈, 그러니까 전 세거 어워즈, 현 액터스 어워즈라고 이게 배우 조합 시상식인데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앞두고 있는데 저는 나머지 이 남아있는 시상식 두 개에서 또 티머시가 받고 오스카까지 석권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음, 사실은 저는 마티 슈프림을 본 사람 입장에서 연기가 최고다. 그래서 받아야 한다. 이런 느낌은 절대 아니에요. 사실 제 음, 기준에는 티모시 샬라메의 연기 다른 작품들도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의 연기였다. 그러니까 제 수준을 논하기 좀 그렇지만 임팩트를 받았을 때 그만큼 전작들에서 임팩트가 되게 셌기 때문에 이번 마티 슈프림이 크게 뭐 차별화된다 이런 느낌은 없지만 지금 이제 할리우드의 그 그림으로 봤을 때 사실 아까 스테라님 말씀해 주셨듯이 디카프리오는 한번 수건을 한번 푼 상태고 그다음에 어 아무래도 이제 멘트를 이렇게 디카프리오에서 티모시로 넘겨주는 그런 단계가 아닐까 싶어요. 약간 지금 사실 예전처럼 어떤 명백한 무비스타라는 그런 자리가 공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지금 그거에 가장 근접한 배우가 티모시 샬라메고 여러모로 그림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디카프리오도 이제 많이들 응원을 하실 텐데, 저는 둘이 되게 역할이 비슷하다고 봤거든요. 음, 되게 추하고 되게 막 나가고 되게 예측이 좀 안 되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둘이 좀 비슷한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마티슈 프림 받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응원하는 배우는 의외로 바그너 모우라입니다. 저희 시크릿 음, 에이전트 영화를 보진 않았지만, 되게 오랫동안 좋은 연기 많이 펼쳤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국적의 어떤 한계라고 하면 좀 그럴까요? 이제 그런 좀 약간 소외된 듯한 느낌, 항상 빛을 보지 못한 배우였지만, 이번에 골든글로브도 수상을 했었고, 어, 그래서 만약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변이 일어나서 박은모라가 받았을 때 기분이 크게 나쁘진 않겠다라는 음, 의미에서 네, 응원을 하는 배우이고요. 그다음에 여주연상은 뭐 저도 어김없이 이견 없이 제시 버클리가 받을 것 같고 네, 응원하는 배우로는 좀 박은모랑 비슷한 맥락으로 로즈번을 좀 응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번 시상식 아니면 오스카와 인연이 아예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배우라서 그리고 장르적으로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햄릿은 되게 오스카가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정석적인 그림이랄까? 그런데 이제 그 다리가 있다면 너를 걷어찰 거야라는 이 작품이 되게 저도 보진 않았지만 되게 펑키하고 되게 좀 특이한 좀 괴짜스러운 작품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또 연기상을 받으면 좀 더 시상식에 좀 다채롭게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이유들에서 응원을 해보고 있고요. 저도 똑같이 티모시 샬라메와 제시 버클리 이렇게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길어졌네요. 다음 아유, 슬라이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사진을 유력 후보 이렇게 사진을 한번 붙여봤고요. 그 다음은 제 생각에 가장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예상이 되는 남우조연상과 여우조연상 부문입니다. 네. 많은 얘기들이 오갈 것 같은데 한번 먼저 시동을 이렇게 한번 걸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불을 지펴보고 싶다. 안 하신 분. 일바 안 하신 분. 그러면 제가 할게요. 네. 여우조연상에 특히 할 말이 너무 없어서 맞아, 좀 걱정이 되는데, 맞아. 나무조연상은 저는 센티미터 밸류를 안 봤는데, 음, 이분이 지금 그냥 분위기상 이분이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예, 하게 돼서, 음, 다른 영화를 다 봤는데, 근데 저는 이제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제가 프랑켄슈타인을 좋아하지 않아요, 사실. 이 영화를 보고 오, 나서. 오, 그러니까 저는 부산에서 봤는데, 영화를. 아, 감독님은 너무 좋고, 게르모 델 토로를 내 생에 언제도 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진짜 열심히 그 게르모 델 토로 보러 갔는데, 또 저는 좀 IMAX로 더, 보셨어요? 네, 맞아요. 어, 아이맥스로 봤습니다. 저랑 같이 있으셨을 수도 있겠다. 네. 그래요? 저도 근데 부산에서, 저는 네. 첫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사인해 주신 날은 아니고, 둘째 저는 날이긴 그날이 했어요. 없어가지고, 그러면은 아, 같은 만나요. 그쵸. 저는 둘째 날이었는데, 감독님 열심히 귀엽고 한데, 저는 좀 더 차가운 게르모 델 토로가 더 좋아요, 사실. 이 음, 영화는 너무 따뜻했어, 저한테. 맞아, 맞아. 그래서 약간 따뜻해서 좀 혼자,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좀 이렇게 유해지나? 라는 생각을 혼자 했거든요, 좀. 음, 그래서 좀 다양한 감정이 들었었는데, 제이코 멜로디를 이제 추천하시는 분들이 꽤 많긴 하더라고요. 그 나무 조연상으로.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이 영화에 막 엄청 정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좀. 그래서 그냥 스카스가드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아는 스웨덴 사람 중에 그러니까 이케아를 제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어, 스카스가드는. 네, 이케아보다 유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말 분이 되네요.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아무도 지목하지 않아서 놀랍고 어느 예측 사이트에서도 올라오지 않아서 놀라운 쇼펜은 왜 들어가 있을까?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 원피스 보고 나면 쇼펜 얘기를 진짜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아무도 쇼펜 얘기를 안 해서 이 오스카 음, 후보 안에서 쇼펜은 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담배 펴서 그런가? 이게 그럴 수도 있어.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약간 얘기 좀 해보면 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네. 여우조연상은 일단 제가 안 본 센티멘트 밸류가 두 분이나 이제 올라오셔서 네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했고 시노스는 여우조연상 그러니까 연기를 뭐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걸 떠나서 약간 기억이 잘 안 났어요 사실. 이펙트가 맞아 이 생각을 지나고 나니까 그런 느낌이었고 그렇게 따지면 원배첼이 맞지 않을까. 근데 사실상 케나 테일러가 이제 초반에 나오고 초반 중반까지 이렇게 쫙 이게 있고 거기까지인 것 같았는데 음, 굉장히 임팩트가 큰 배우긴 했잖아요. 음, 그래서 테일러가 받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무조연상은 센티멘탈 밸류의 이제 스카스가드고 여우조연상은 원배틀의 테나 테일러를 예측을 합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타종님이 한번 예측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 네, 저는 마침 나무주연상의 쇼펜을 예측을 해놔가지고, 네, 재미있는 대비가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추세를 안 보고 그냥 이 후보만 음, 보고서 고른 건데, 저는 시놉스만 안 본 상태고 나머지는 다 봤거든요.
그랬을 때, 뭐랄까, 조연의 의미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카데미는 이렇게, 뭐지, 흡수하는 연기보단 발산하는 연기에 더 점수를 많이 주는 편이라고 좀 느끼고 있는데, 되게 발산형 연기로서 쇼펜도 되게 딱 들어맞는 캐릭터였다 생각이 들어서, 쇼펜을 예측하고 응원도 쇼펜을 합니다. 네. 정말 엄청난 연기였다고 생각해요. 본인의 그런 가지고 있는 그런 남성성을 어떻게 비틀지를 메타적으로 다 인지를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연기였다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무주연상 예측은 여기도 비슷한 맥락으로 좀 발산형 연기로서 진짜 임팩트 컸던 건 테아나 테일러라서 예측은 테아나 테일러이고 개인적으로 응원하는 거는 저 인가 입스도터 릴레오스라고 있던데 음, 음, 네, 저분의 연기가 저는 정말 좋았어요. 음, 그러니까 센티멘탈 밸류에서 주인공은 좀 캐릭터 겹친다라는 의견이 많고 그리고 스텔란 스카스카드의 연기가 글쎄 막 엄청 임팩트 있었다라고 느껴지진 않거든요. 근데 음, 이 인가의 캐릭터는 어, 다 흡수하는 형태의 연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무게감이 딱 단단하게 잡혀 있어서 이 영화 전체적으로 정말 서포팅이라는 의미에서 제대로 서포트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은 쇼펜과 티아나 테일러를 꼽아주셨고, 다음에 제가 제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좀 정리도 할 겸, 그리고 제가 다정님이랑 되게 비슷해서 의견이 제가 한번 음, 개입을 해보면, 남우주연상 같은 경우는, 어, 저는 받을 것 같은 배우는 스텔라 스카스가드가 가장 오, 유력하다고 생각을 해요. 약간의 어떤 대선배에 대한 어떤 예우 그런 느낌도 살짝 있고, 5명 중에 연기를 제일 잘했냐라고 하면은 솔직히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저는 스텔란 스카스가드의 최고작을 체르노빌과 그 스타워즈 드라마 음, 안도르라고 있어요. 거기서의 음, 연기가 너무 임팩트가 컸어가지고 그것도 사실 그 다정님의 말씀 빌리자면 발산형 연기에 가까웠고 이번에 센티멘탈 밸류는 되게 흡수하는 좀 섬세한 연기를 보여주시긴 했지만 이제 임팩트적인 부분에서 사실 저는 센티멘탈 밸류 내에서는 인가입스 도터 릴리아스가 가장 돋보였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 저분이 그 마블 박사님이죠? 네, 셀빅 박사. 맞습니다. 아, 네, 그죠? 네. 네, 되게 많이 메이저 프랜차이즈에 되게 많이, 은근 많이 음, 나오신 분. 그쵸. 네, 네, 거의 못 찾, 안 나온 영화 찾기 힘든. 맞아요. 맞아요. 듄 아저씨, 네, 그, 맞아요. 맞아요. 듀나저씨 뒷에서 또 하코네, 하코넨 하코네. 남자를 네, 연기를,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반지의제왕 빼고는 뭐 나오시는 그런 느낌이 들고, 네. 그리고 응원하는 배우는 저는 의외로 제이콥 엘로디예요. 오, 음, 왜냐면은 프랑켄슈타인에서 연기를 너무너무너무 제 음, 예상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엄청난 연기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작품도 너무 좋았지만 이게 그 유포리아에 나왔던 네이트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음, 이렇게까지 깊이 음. 있는 연기가 가능했구나. 그리고 사실 원래 이 역할을 앤드류 가필드가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제 하차를 하게 되면서 아, 대신 들어간 게 제이콥 엘로디거든요. 그래서 저는 앤드류 가필드를 할리우드에서 가장 좋아하는 배우 중 한 명으로 꼽는데 이걸 가필드가 했더라도 제이콥보다 잘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음, 정도로 되게 대체가 불가한 연기를 보여주지 않았나. 그리고 그 이제 지금 또 보니까 여담으로 TMI 말씀드리자면 지금 또 차기작을 델토로 감독님이랑 또 제이콥이랑 같이 아, 협업을 하기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 막 데리고 다니고 뭐 이렇게 델토로가 상 받는 자리에 엘로디가 이렇게 대신 축사를 하기도 하고 되게 둘이 음, 관계가 돈독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제 새로운 제 느낌에는 이제 새로운 뮤즈로서 델토로 감독이 제이콥 엘로디를 좀 선택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TMI였고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꼽았고 여우조연상 넘어가면은 되게 참 어려운데 수상이 그래도 좀 더 확률이 높은 거는 티아나 테일러 쪽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아무래도 임팩트가 컸었고, 근데 그렇다고 연기가 막 이렇게 심층적이었냐라고 하면 조금 갸우뚱하긴 한데, 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인가이스 도터 릴라스를 응원을 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변이 일어나서 받는다고 하면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은 배우고 지금 골든글로브 같은 경우에는 크리틱스 초이스에서 에이미 매디건이 받았고 골든글로브를 티아나 음, 테일러가 받았는데 여우조연상도 남우조연상 못지않게 되게 예측하기가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변이 좀 일어날 수도 있겠다 싶은 부분 중에 하나고 남우조연상도 사실 이게 빅데이터도 아니지만 이제 전에 누가 받았냐를 따지기도 뭐 할 정도로 너무 다 쟁쟁한 후보들이어서 예측이 가장 의미가 없는 후보가 바로 나무준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예측해 주실 분, 우리 레디꾸미님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나무조연상이랑 여우조연상은 너무 예측하기가 어렵네요. 그렇죠. 어, 일단 나무조연상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응원하는 거는 제이콥 엘로디를 응원하고요. 여기서 이제 프랑켄슈타인에서 괴물 연기인데, 이게 사실 잘 모르는 배우였긴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 안에서 그, 되게 절망적이고 슬픈 그런 감정들이 되게 몸 자체에 되게 묻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잘 표현이 되지 않았나, 이 배우를 통해서. 그래서 제이콥 엘로디를 응원하고, 실제로 상을 받는 거는 저는 베네치오 델 토로가 의외로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음, 했고요. 왜냐면은 미국 사회에서 그 흔히 볼 수 있는 그 도장 그 사범님이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 사범님이 되게 보이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막 여러 이민자들을 돕거나 뭐 불법 체류자들을 돕거나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의 윤활유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 분이 약간 해탈한 그런 캐릭터처럼 이제 보이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영화 이제 거의 후반부에 이제 경찰에 잡힐 때 막 이렇게 되게 자연스럽게 뭐 춤 같은 걸 능청스럽죠. 추면서 체포되는 장면도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의외로 베네치오 델 토로가 나무 조연상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그리고 저도 센티멘탈 밸류의 스카스가드의 그 연기도 꽤 좋았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약간 그 후회하는 아빠의 그런 이런 캐릭터가 이제 이전에 다른 드라마나 다른 영화에서 조금 많이, 봤던 그런 연기이기도 해서 저는 델토로 쪽이 조금 더 수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우 조연상 같은 경우에는 받을 사람은 테아나 테일러, 원더트 애프터 어나더의 테아나 테일러가 받지 않을까 싶고요. 굉장히 너무나 강렬한 연기를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응원하는 배우는 이제 엘 패닝이, 좀 음,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영화에서 사실은 되게 돋보이는, 캐릭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냥 어떻게 보면 이 아빠가 주인공의 아빠가 쓴 그 시나리오에 이제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캐스팅이 된 배우인데 그 시나리오의 역할에 대해서 되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결국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진솔하게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맑고 그리고 뭐 눈물을 흘릴 때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런 감정들을 쏟아내는 걸 보면서 이제 엘 패닝도 충분히 받을 만한 연기를 보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베니시오 델 토로와 티아나 테일러를 뽑아주셨고요. 다음으로 나이트 시네마님 예측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나무 조연, 여우 조연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기준은 누가 주연인 척 하지 않는가였고요. 근데 이런 역할을 생각이, 잘 수행한 사람. 그렇죠. 예, 복사를 이거였고, 잘했냐, 누가. 왜냐면은 지난번 아카데미 때 나무 조연상을 그 리얼 페인의 키에란 컬킨이 받았었는데, 그때 음, 나왔던 논란 중에 하나가 이 맞아요. 리얼 페인 영화 상영 시간 내내 이 키에란 컬킨이 나오는데 과연 키에란 컬킨을 조연이라고 할 수 있냐라는 논란이 있었어요. 물론 저 너무 이 리얼 페인 너무 잘 봤고 키에란 컬킨 거기서 연기 너무 잘해서 뭐 상 뭐라도 하나 타간 거에 대해서 뭐 기쁘게 생각하지만 그런 논란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나무 조연 여우 조연을 예측할 때는 누가 주연인 척 나대지 않았나.
음, 라는 거를 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나무조연상 물론 다 너무 훌륭한 배우들이지만 이 베니시오 델 토로가 제가 이야기했던 그 기준에 제일 그 부합하는 캐릭터를 제일 잘 소화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시너스의 델로린도 배우도 물론 제가 말하는 기준에는 부합하지만 그 캐릭터 임팩트 면에 있어서는 이 베니시오 델 토로가 연기했던 인물이 좀 더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아서 나무조연상은 응원과 예측 모두 베니시오 델 토로로 하겠고요. 요 조연상도 같은 기준을 놓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센티멘탈 밸류의 인가 이스토터 릴리아스 네, 요분이 받을 것 같은데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아까 뭐 레빗 구미님이 엘페닝 얘기도 해주셨는데 엘페닝도 물론 영화에서 조연 역할을 너무 잘 해줬지만 이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그 인가 그냥 릴리아스라고 할게요. 이 릴리아스 이분도 이 영화에서 아빠는 밖으로 나돌다가 갑자기 돌아왔지. 언니는 뭐 아빠랑 막 티격태격하고 있지. 그 상황에서도 이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묵묵하게 자기 위치를 잘 지키고 또 나중에 가서는 언니를 위해서 뭐 이 결정적인 조언도 해주고 이런 정말 조연의 역할, 이 묵묵한 조연의 역할을 가장 잘 소화해준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우 조연상에 있어서도 응원과 그 수상 모두 인가 이스토터 릴리아스 요 배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베네치오 델 토로와 인가이슈토터 릴라스를 뽑아주셨고요. 좀 네. 첨언을 하자면 네. 사실 그 조연인 척하는 주연들 이거 되게 약간 좀 꽤 오래된 할리우드 음, 오스카 특유의 어떤 트랙이라고 할까요? 편법?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많이 이제 작품 수상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출품을 많이 하는 음,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런 의미에서 숀 펜도 사실상 주연이라고 봐야 그쵸. 되고, 네. 스텔란 같은 스카스가 생각입니다. 거의 주연이라고 봐야 되고, 제이콥 엘리지도 사실 주연이죠. 맞아요. 이거는 네. 지금 5명 중에 가장 조연스러운 배우는 베니시오 델 토로와 델로이 맞아요. 린도밖에 없는 것 음. 같고, 네. 공감합니다. 네. 네. 또 델로이 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되게 저한테 기분 좋은, 이따도 말씀드릴 것 같은데, 되게 기분 음, 좋은 이변? 왜냐면 전 사실 이 자리에 햄넷의 폴 메스칼이 가장 유력하다고 어, 봤었는데, 그리고 지금도 사실 영화를 본 입장에서 이해가 잘 안 가요. 음, 그렇다고 델로이린도 연기가 나빴다, 이건 절대 아니지만, 음, 폴 메스칼이 밀린 이유는 저는 딱 하나. 그냥 대선배라서. 그리고 폴 메스칼은 앞으로 음, 굉장히 유망한 남배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상 확률이, 후보에 들 일이 되게 많을 것 같다. 예, 그런 의미에서 어떤 약간 예우 같은 느낌으로 델로이 린도를 후보로 회원들이 밀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재밌는 일화가 이 델로이 린도가 말하기를 자기가 포로 감독한테 받은 최고의 찬사 중에 하나가 나 참 우리 삼촌 보는 것 같았다. 이 말을 음, 들었을 때 내가 연기를 정말 음, 잘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대. 왜냐면은 이 라이언 쿠글러가 시너스를 만들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그 큰 동기 중에 하나가 자기 삼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삼촌의 뿌리를 자기가 이제 자라온 이 환경의 어떤 뿌리를 찾아서 자기가 좀 이렇게 변주를 주면서 만든 작품이 시너스인데 그런 의미에서 그 쿠글러 감독한테도 델로이 린도의 연기가 굉장히 각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팀에서도 굉장히 다 기뻐하는 분위기고 뭐 당연한 말이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다음 부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유력한 후보들 제가 사진을 모아봤고, 보시다시피 지금 쇼펜 또 형님은 쇼펜 사진을 이걸 쓰셨네요. 열받아가지고 담배를 푹푹 피고 계시죠. 저러시면 안 되는데 자꾸 참 사람 안 바뀐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한편으로. 참 한결같으시다. 어쩜. 네, 이 제일 왼쪽 분이 제이콥 엘러디죠? 네, 맞아요. 야, 못 멀쩡하게 알아보고 있으니까 있죠. 진짜 잘생겼다. 와. 지금 제임스 본드 역할로 되게 유력하거든요. 음. 지금 와. 제이콥 엘러디랑 아, 그 칼럼 터너 최근에 영원이라는 A24 영화에 나온 칼럼 터너라는 그 음, 둘이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좀 다음 제임스 본드 역할을 따낼 확률이 높은 두 배우가 음, 음. 둘인 것 같고 야, 쇼펜도 참 특이하죠. 이게 개봉 당시에는 너무 다들 야 이거 쇼펜이 싹쓸이하겠다 모두가 진짜.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어느 맞아요. 순간 확 죽으면서 지금 언급조차 안 되고 있는 게 이게 음. 되게 참 아이러니하다. 그러니까요. 네. 네. 재미 많이 많이 펴서 그래요. 받으셔서 좀 뒷전을 밀리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분도 야망이 또 굉장하시기 때문에 되게 웃긴 게 음, 오스카
한번 수상 거부도 한번 하실 뻔한 적이 있고 되게 이런 음. 시상식 같은 거랑 거리를 두고 싶어 하시는 분이지만 제 생각에는 저 정도 성격이면 지금 굉장히 속이 많이 답답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러니까요. 그래서 가장 예측이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주시면 네, 저희 마지막이 될 국제영화상과 장편 애니상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스트리아님이 한번 스타트를 끊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 저는 제가, 어, 물론 특편을 안 봤어요. 여기서 시크릿 에이전트랑 센티멘트 밸류를 못 봤는데, 안 본 영화 중에서 센티멘트 밸류를 예측을 해 봅니다. 일단은, 뭐, 어, 보신 분들의 평이 너무 좋았던 것도 사실이고, 어, 근데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별로 느낌도 좀 있어서, 아, 괜찮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저는 큰 기대만 안 하시면 돼요. 맞아요. 그 사람일 땐 누구나 최악이 된다가 진짜 최악이잖아요. 진짜 짜증나잖아요. 그때 음. 보면서. 암 걸리죠? 아, 막 네. 너무 네. 너무 열받잖아요. 진짜. 맞아요. 언니 진짜, 언니 이거 좀 아니지 않아? 약간 이렇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그거의 좀 바른 버전이라고 생각은 했거든요, 사실. 근데 네. 주인공도 같고 하니까, 이제 배우가 같으니까. 근데, 어, 진짜 어떤 영화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그 장편 영화상으로는 이게 조금 유력하지 않을까. 그 사실 그리고 뭐, 칸이나 이런 걸로 우리가 좀 예측을 해볼 수도 있는 거니까, 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못 받을 것 같아요. 못 받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제 응원하는 건 힌드의 목소리입니다. 오, 네, 저는 이거를 이제 부산에서 봤는데, 음. 이게 보통 이제 영화제에서 영화가 끝나면 박수를 치게 되거든요. 엔딩이 끝나면. 근데 아무도 박수를 칠 수가 없었어요. 이 영화는. 음. 음. 약간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 박수를 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다들 했던 것 같거든요. 그냥. 그래서 뭔가 박수를 칠 수 없을 만한 이야기이기도 했고, 음. 그러니까 물론 박수가 꼭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리고 뭐 중간부터 모두가 다 흐느끼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같은 기분을 느꼈을 것 같은데, 음. 근데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절대 개봉할 수 없는 감독님이긴 하거든요. 개봉을 잘 안 하시고, 사실. 그러니까 돈이 될 만한 영화는 아닌 거죠. 그냥. 그래서, 근데 이 영화를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어서, 막 이렇게 여기저기 홍보를 하고 다녔었는데, 이 영화가 이제 오스카에 올라가서, 뭔가 그래도 노미네이션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어떤 홍보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힌트의 목소리를 저는 응원을 하고요. 대신에 이제 상을 받을 것 같은 건 센티멘탈 밸류. 그 요아킴 트리의 그러니까 이름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감독의 네임도 어느 정도 중요하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을 해서 네,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장편 애니는 저는 케이팝 데모넌터스랑 주토피아밖에 못 봤어요. 사실 여기서. 근데 어, 어떤 식으로 꼭 야항을 받는지 잘 모르겠지만 실제성으로 받을 수 있다면 캐티 모먼터스가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뭐가 더 작품성이 뛰어나냐라고 하면 주피아가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뭔가 이제 어 다양성의 측면도 있을 거고 뭔가 어 화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이거를 우리에게 좀 더 많이 알려진 느낌으로 한다면 캐티 모먼터스가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음, 그래서 영화상은 센티멘트 밸류고 장편의 이상은 캡티브 모넌터스로. 아, 좋습니다. 그, 이제 넘어가기 전에 힌트의 목소리에서 조금 얘기를 첨언을 해보자면, 네. 사실 이 영화가 그 작년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가장 긴 시간 동안 기립박수를 받았던 작품이라고 음, 해요. 그래서 그때도 되게 화제가 됐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한번 이미 개봉을 했었고, 저희 정식 개봉 날짜가 잡혔거든요. 올해 4월 아, 1일 네네. 날 개봉을 할 예정이고, 음, 되게 보신 분들 후기 들어보니까 좀 되게 스트레스 받는다는 그런 평들이 되게 많은 쉽지는 않을 작품일 어,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맞아요. 네, 맞아요. 힘들어요. 중간부터 힘들어요, 진짜. 이렇게 네. 예측이 근데 이 되고, 감독님이 원래 좀 이렇게 힘든 영화를 하시고, 이 음, 전작이 포 도터스라고 올파의 딸들로 개봉을 했었어요, 아, 한국에서는. 네, 그 감독님이세요. 그래서 음, 원래 다큐를 기반으로 했던 영화를 만드시는 감독님이셔서 다큐를 되게 잘 찍으시거든요. 힌디의 어. 목소리는 다큐랑 원래 영화는 픽션인데
그냥 조금 접목이 되는 영화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영화 좋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랑 어, 관련은 없지만 좋은 영화니까요. 네네. 네. 개봉하면 다 같이 한번 꼭 확인을 해보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 여기서 이제 골든글로브 외국어 영화상 후보가 이제 딱 이 5작품에다가 어쩔 수가 없다까지가 이렇게 6작품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음. 고민했던 게, 그러니까 이제 그 노미네이트 예측을 할 때, 아, 이게 힌트가 올라갈까, 어쩔 수가 없다가 올라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음. 나머지 네 작품은 너무 고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사실상 그 둘이 누가 마지막 티켓을 거머쥐느냐의 싸움이었다고 보는데, 아쉽게도, 힌드 목소리가 사실상 박찬호를 제쳤다고 봐야죠. 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정님 한번 예측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국제영화상은 본 게 그저 사고였을 뿐이랑 센티멘탈 딱 두 편이어가지고, 응원하는 걸 먼저 얘기하자면은 센티멘탈이고, 받을 것 같다라고 예상한 거는 시크릿 에이전트가 왠지 받을 것 같다라고 그냥 직감적으로 네, 예측이 됐고요. 장편 애니는 뭐 화제성이 너무 압도적이고 그리고 그렇다고 뭐 작품성이 크게 떨어지지도 않기 때문에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받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응원하는 건 리틀 아멜리입니다. 음. 정말 좋았고 네, 어, 좀 개인 취향인데 아마 아카데미에서는 그렇게 네, 좋아할 것 같진 않은 네, 그렇습니다. 어디서 보셨어요? 리틀 아멜리? 저는 메가박스에서 봤어요. 아, 이 개봉을 했었구나. 네. 네네. 음. 아, 한번 본 것 같다. 기억이 불현듯이 나네요. 네. 네, 네. 저 프랑스 애니메이션 좀 좋아해가지고, 음, 중간에 감동. 전에, 네, 몇 년 전에 개봉했던 환상의 마로나라고 혹시 어, 아시나요? 아, 네네. 네, 네네네네네. 그것도 프랑스 애니메이션인데 되게 음.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거랑 아주 비슷하진 않은데 조금 그 색채 사용하는 거나 이런 게 좀 비슷해서, 네, 같이 이렇게 좀 묶여서 좀 저한테는 다가왔어요. 음. 좋습니다. 지금 그러면, 또 그 CGV에서 아카데미 기획전으로 맞아요. 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리틀 아멜리도. 아, 그러니까 뭐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르코 홍보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지금, 3월 11일 날 정식 개봉인데, 지금 아르코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특별전의 어, 일환으로. 그래서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는 나이트 시네마님 예측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저는 국제 영화상은 유일하게 작품상에 노미네이트 되어 있는 센티멘탈 밸류가 받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음. 이 작품상에 에이전트도, 올려놨는데, 네, 시크릿 에이전트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아, 있구나. 네네네. 아유, 죄송합니다. 아, 그렇네. 아유, 죄송합니다. 네. 잘못된 정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알았어요. 그럼 정정해서 이 작품상과 국제영화상에 동시에 노미네이트 됐는데 제가 본 센티멘탈 밸류가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시라트도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거든요. 보고 음, 나서. 네. 뭐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 그 인생의 굴레에서 막 벗어날 수 없는 뭐 그런 것들을 되게 감독이 되게 충격적으로 표현을 해놔가지고 맞아요. 보면서 시라트도 되게 인상 깊긴 했는데 그래도 아마 국제 영화상을 준다면은 노르웨이의 센티멘탈 밸류가 받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음. 생각이 들었고 장편의 애니메이션상은 저는 좀 반대로 주토피아 2가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주토피아 2가 저는 물론 뭐 화제성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훨씬 더 높았지만 주토피아 2도 뭐 글로벌 박스 오피스 수치도 그렇고 뭐 대중성으로 보자면은 글로벌 박스 오피스 수치도 그렇고 뭐 미국 사회를 풍자한다거나 이런 그 작품성 면에서도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루두루 모든 걸 다 갖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토피아 2가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뭐 아르코나 리틀 아멜리 이런 것들을 못 봤지만 개인적으로 엘리오는 진짜 별로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여기에 노미네이트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약간 그 구색 최소한 맞추, 네, 구색 네? 맞추기 느낌이 살짝 있죠. 네, 약간, 그쵸. 그래서 음. 최소한 엘리오는 아닐 것 네, 같다라는 아. 생각이 듭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센티멘탈 밸류와 주토피아 2를 네. 예측해 주셨고요. 다음은 레비코미님 예측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본 거는, 국제 영상 중에 본 거는 센티멘탈 밸류하고 시라트인데, 시라트는 저도 굉장히 충격적인 전개로, 어, 생각이 들었고, 이제 인생을 예측할 수 없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래도 앞으로 가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잘 묘사가 된 것 같아서 시라트도 좋아하긴 하는데, 저는 상은 센티멘탈 밸류가 받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노르웨이 영화지만 뭐 미국에서 활동하는 배우들도 나오고,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아빠와 딸들에 대한 얘기이다 보니까 어 되게 전반적으로 되게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미국에서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인상적으로 보기도 하고, 그래서 공감을 많이 할 것 같고, 그래서 센티멘탈 밸류가 아무래도 그런 사람들의 감정들을 많이 건드리는 영화이기 때문에 이 센티멘탈 밸류가 이제 국제 영화상을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상은 저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받을 것 같아요. 그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아무래도 작년에 가장 파급력이 있었던 영화고,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줬고, 그리고 뭐 담긴 메시지도 꽤 괜찮고, 그래서 주토피아도 물론 좋은 영화지만 그거보다는 임팩트는 더 케이팝 데몬터스가 있었고 더 사람들도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서 케이팝 데몬터스가 받을 것 같고요. 저도 나이트 시네마님처럼 엘리오가 왜 여기 올라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진짜 픽사에서 가장 낮은 품질의 영화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평균 이하의 음, 영화였기 때문에 엘리오는 그냥 진짜 구색 맞추기로 넣어놓은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센티멘탈 밸류와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꼽아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예측을 한번 해보자면, 국제단편상은 센티멘탈 밸류가 확률상으로는 제일 높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엔 센티멘탈 밸류 아니면 시크릿 에이전트 이렇게 2파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도 예측이 막 아주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사실 왜냐면 시크릿 에이전트가 골든글러브를 기점으로 뭔가 리듬을 탄 듯한 어, 그런 느낌이라서 절대 무시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센티멘탈 밸류가 이 부분이 아니면은 받을 수 있는 부문이 저희 아까 얘기했던 나무조연상 제외하면 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아마 회원들이 많이 센티멘탈 밸류를 투표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시크릿 에이전트는 일단 제가 알기로 미국에서 상영이 그렇게 대대적으로 되지는 않아서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원분들 중에서 영화 많이 안 보고 뽑으신 분들 되게 많다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음, 업계 사람들끼리 이제 지인 밀어주기 이런 느낌도 많이 있다고 음,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률상으로는 제일 높을 것 같고, 응원하는 작품으로는 개인적으로 그저 사고 있을 뿐을 응원을 하는데, 사실 이 중에 제가 힌드의 목소리랑 시크릿 에이전트 빼고 세 작품을 제가 봤었어요. 그 사고도 저는 볼 당시에는, 그리고 당시에 이제 개봉했을 당시에 좀 에너지가, 이거 국제단편상은 좀 따놓은 당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시 했었어요. 그래서, 그 약간 파나이 감독님이 어떤 이렇게 열사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 영화를 만들 수 없는 환경에서도 꿋꿋이 이 영화를 어떻게든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전사의 이미지. 그래서 아마 많이 이게 오스카에서 좋아할 만한 스토리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홍보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이제 다른 쟁쟁한 작품들이 많이 화제를 모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좀 언급이 거의 안 되고 있어서 좀 아쉬운 그런 작품. 음. 감독님이 잡혀가서 그런가? 지금 근데 그러면 예. 사실 더 이게 더 돼야 되는데, 사실 아, 잡혀가셨으면 그러니까 더. 그게 더 그러게. 바이럴 네, 뭔가 돼서 더 힘을 그래. 딱 모아줘야 어. 되는데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에서 끝난 느낌이에요, 사실. 맞아요. 네. 한 동영상 받고 음, 툭 끊긴 느낌? 지금 아마 네. 홍보 활동은 계속 참여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 음, 대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자마자 그쵸, 그쵸. 감옥살이를 몇 년이더라? 2년인가 3년인가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쵸. 그리고 네. 애니상으로 넘어가면 저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받을 것 같고 응원하는 작품도 케이팝 데몬 헌터스입니다. 제가 사실 애니메이션을 많이 안 봐서 음, 주토 정말 부끄럽지만 주토피아2도 아직 안 봤어요. 그래서 아이, 뭐, 안 볼 수도 있죠, 뭐. 네. 그, 저만 동경기 주토피아 2 한 거예요, 그러면? 근데 아, 주토피아2가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흥행면도 너무 좋았지만 작년 음, 거의 박스오피스 1위 하지 않았나? 네, 맞아요. 그렇게. 네. 네. 그리고 평가도 되게 좋았던 걸로 생각을 해서 분명히
케이팝을 저지할 유일한 후보로서 음, 위협을 아주 안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꽤 쟁쟁한 경쟁자인 것 같고. 하지만 케이팝 데몬 헌터스도 완성도가 그렇게 밀리진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그쵸. 화제성만 놓고 보면은 반박의 여지가 없지만 그렇다고 음, 이게 그렇게 못 만든 작품도 아니라서 그쵸. 굳이 안 줄 의미가 없어서 준다 이런 느낌? 음, 뭐 이 다섯 작품 중에 제일 좋아서라기보단 음, 음, 아무래도 이 정도의 파급력을 냈으면 그래도 이렇게 음, 인정을 하고 인식을 해서 주는 게 전혀 뭐 음,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국뽕을 음, 최대한 빼고 얘기하면은 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음. 그러면은 다음 슬라이드 저희가 한번 넘어가 보면 네, 제가 많이 시크릿 에이전트 사진을 제가 가져왔는데 자, 시크릿 에이전트와 케이팝 데몬 헌터스 제작진들 오, 가져와 봤고요. 다음 슬라이드로 한번.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후보 예측은 주요 부문 10개 부문에 대한 예측은 다 완료가 됐고요. 이제 마지막 순서로 왜 이 후보가 오르지 못했지? 혹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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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후보 왜 올랐지? 싶은 그런 이제 좀 더 어떤 살짝 논외의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좀 간단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일단은 질문은 확실히 준비는 안 했지만 전체적으로 그냥 자유롭게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트 시네마님부터 한번 얘기를 해줄 수 네, 있어요. 그, 우선 음? 그 제가 지금 슬라이드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버라이어티에서 꼽은 이 세 후보는 노미네이션을 받았어야 하는데 약간 도둑 맞았다라고 꼽은 세 명의 음, 후보들이고요. 그다음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주시면 네, 이 후보들은 되게 서프라이즈였다. 엘페닌과 음, 틸러리름도 그리고 F1이 작품상에 들어가는 것도 저한테도 굉장히 음, 큰 이변이었고 아마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총 그러게요. 무려 4개 부문에 이름을 올렸고 F1은 음, 그래서 지금 제가 버라이어티지 한 목소리만 갖고 왔는데 그 외에도 자유롭게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음. 저는 각색상에 그 어쩔 수가 없다랑 미키 세븐틴을 음, 좀 아, 응원하고 싶었는데, 물론 뭐 불발되긴 했지만 좀 올라갔으면 좋았겠다라는 어, 생각이 두 작품 다 들었거든요. 미키 세븐틴도 사실 2025년 개봉작이라서 뭐, 음, 뭐 노미네이트 된다면 될 수도 있을 텐데 두 작품 다 좀 아쉽게도 언급이 되지 못해서 좀 많이 아쉽고 두 개 다 원작의 세계관을 이 감독만의 색깔로 잘 각색해서 영상화를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작품이라 각색상에서 좀 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나무주연상도 뭐 이병헌이나 뭐 로버트 패틴슨 같은 배우들이 올라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또 나무조연상도 이상민이나 뭐 마크 로팔로 이런 배우들이 올라갈 음, 수도 음,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계속 들고 뭐 다른 것보다 여우 조연상에 저는 여배란 배우 연기를 이 어쩔 수가 없다 해서 너무 인상 깊게 봤거든요. 음, 그, 그 전까지는 계속 약간 엄마, 뭐 억센 중년의 여성 뭐 이런 것만 하다가 이 어쩔 수가 없다를 보면서 와, 여배란 배우가 이렇게 그 뇌세적이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 연기를 막 보여주시는데 그게 너무 인상적이어서 만약에 어쩔 수가 없다가 이 아카데미 진출에 성공했다면은 여우 조연상의 염혜란 배우도 노미네이트 되더라도 이상하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운 마음에 이렇게 후보들을 들고 왔습니다. 네. 재밌는 그 후보들이네요. 그 마크로팔로 같은 경우에도 나름 연기 변신을 했었는데 제 음, 맞아요. 느낌에는 너무 약간 만화스럽고 너무 그 트럼프 현 대통령을 너무 직설적으로 저격한 것도 오히려 거기서 네. 반감이 좀 오지 않았나. 물론 작품 음, 자체도 음, 평가가 굉장히 호불호가 많이 갈려서 맞아요. 후보 근처에 놓지 못했는데 음, 네, 제 생각은 또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뭐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라고 해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자유롭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다음으로는 레비꾸미님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일단 그 나이트 시네마를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영화들이 안 올라간 게 좀 아쉽고요. 국제 영화상이라도 좀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어쩔 수가 없다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공감할 만한 소재를 가지고 만든 블랙 코미디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한테도 닥친 사회적인 위기가 담겨 있고, 그래서 굉장히 공감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의외로 또 탈락을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부고니아 보면은 주인공이 이제 제시 플레멘스가 이제 연기를 하는 배역이 있는데 그 제시 플레멘스가 빠진 것도 좀 저는 아쉽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사실 한국 작품을 재해석한 거라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 영화보다는 조금 더 다른 캐릭터를 이제 연기를 하는 거라서 그래서 제시 플레멘스 연기는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부고니아에서. 그래서 제시 플레멘스가 들어갔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울면서 자전거 타는 장면 어마어마하잖아요. 맞아요. 네. 네. 실제로 골든글로브 나무주연상에서 물론 이제 후보가 거기는 뮤지컬이랑 코미디를 따로 구분을 해서 총 12명의 자리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거기에는 이병헌 배우랑 제시 플리먼스 둘 다 또 들어갔었죠. 그래서 오스카에서는 아쉽게 경쟁에서 좀 밀린 듯한 그런 분위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은 다정님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자, 일단 나무주연상에 저는 기차의 꿈 조엘 에저튼 빠진 게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꾹꾹 눌러서 완전 속이 다 문드러진 캐릭터? 근데 정말 연기 표현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 역시나 아까 말했다시피 발산형 연기는 아니었다 보니까 좀 눈에 덜 띄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우주연상에서는 이거 진짜 소수 의견일 것 같은데 저는 물의 연대기 이모전 푸츠 연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언급도 안 되는 게 조금 개인적으로는 되게 아쉽고 그리고 여우 조연상에서 이분도 이제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는데 저는 누벨바그 재밌게 봤고 조이 도이치가 표현한 그 진 셈버그였나? 그 옛날 배우의 그 영혼을 좀 이렇게 다시 살려놓은 그 느낌? 그 느낌 되게 좋았어가지고 좀 어디서든 언급이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국제 영화상에서 저는 사운드 오브 풀링이 언급이 안 된 게 조금 아쉽습니다. 물론 오스카에서 좋아할 영화가 아닌 걸 알아서, 그러려닌 하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2025년 나온 영화들 중에서 손에 꼽히게 좋았어가지고, 네, 언급을 해보고 싶습니다. 뭔가 사운드 오브 폴링도 옛날 오스카 같았으면은 잘하면 들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확실히 트렌드가 많이 바뀐 걸 좀 체감을 하는 것 같아요. 회원들도 많이 연령대가 젊어졌고 좀 더 확실히 대중성, 이제 워낙 로컬 시상식 그들만의 리그 이런 오명을 좀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해서 많이 트렌드가 바뀐 것 같고 어,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기입을 해보면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F1이 들어간 게 되게 의외예요, 저는. 그래서 F1 대신에 들어갈 작품들이 되게 많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저 사고였을 뿐이라든지 파더마더 시스터 브라더도 황금사자상 수상작이기도 하고 좋은 작품이다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미국이 좋아하는 가족 이야기다 보니까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F1이 모두를 다 몰아내고 들어갔다라는 거는 이제 탑건이 들어간 거랑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탑건은 완성도가 굉장히 높았다고 생각을 해서 작품상에 들어갈 그 명분이 차고 넘친다고 생각을 해요.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F1은 탑건에 비해서 더더욱 좀 많이 밀린 듯한 완성도 면에서 밀린다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많이 아쉬웠고 그다음에 또 노미네이트 불발이 아쉬운 배우들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폴 메스칼, 헬레스 폴 메스칼이 왜 빠졌는지 아직도 의문이고 영화 보시면 아마 다들 또
동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다음에 또 아까 다정님이 말씀해 주셨던 조이 데저트. 제가 굉장히 평소에 너무 좋아하는 배우인데 사실 기차의 꿈 이 역할이 인생 연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도 다른 시상식들에서도 많이 주목을 받았었고, 근데 나무주연상에서 빠진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올해 워낙 쟁쟁하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사실 좀 의외의 의견일 수도 있는데, 이번에 브루스 스프링스틴 영화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서울 소문 없이 사라졌지만, 한국에서는 이제 스프링스틴 광야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수입이 됐었고, 미국에서는 이제 Deliver Me From Nowhere인가? 네, 그게 이제 그 곡들 중 하나인데, 스프링스틴의. 보통 이제 전기 영화를 하면 웬만하면 이제 오스카를 노려서 좀 나오는 경향이 있고, 저도 그래서 제레미 앨런 화이트 너무 좋게 생각하는 배우라서 이번에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영화의 흥행이 너무 처참했고, 저도 작품을 봐보니까 좀 아쉽긴 했어요. 그렇지만 들었어도 뭐 크게 반감이 들진 않았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다 정도?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아스테리아님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나무주연상의 햄릿 그 폴메스칼이 빠진 게 저도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영화를 오늘 이렇게 봤으니까 영화를 보고 나서 어, 네,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빠져가지고 왜 빠졌을까? 쇼펜이 빠지고 들어가도 나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쇼펜 굉장히 응원했지만 쇼펜 너무 혼자 따르는 느낌이라서 어머니 그 정도로 고통받네. 사실 담배 펴서 그래 제가 봤을 때는 예. 너무 나 지금 너무 건방졌다. 네, 폴메시칼 들어가도 좋지 않았을까. 근데 또 아까 나이트 시네마님의 관점으로 보면 주연을 약간 이게 좀 나대요. 좀 주연으로 있지 않고 좀 나대. 그런 건 좀 있어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영화 보시면 다들 와 약간 이런 느낌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 폴 메스칼을 저도 좀 의아했다라고 생각했고 저는 위키드를 안 봤어요 사실. 그러니까 2가 싫어서 안 본 게 아니라 1을 놓쳐서 2도 못 본. 아, 네, 약간 변명을 하자면 그런 건데 근데 위키드 이제 이렇게 짧게 돌잖아요 사실. 이제 그렇게만 봐도 좀 뭐 의상이나 이런 것들 좀 신경 쓴 느낌인데 못 올라간 거는 좀 놀랍다라는 거여서 위키드 이렇게 찬밥 대우를 받을 일이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거든요, 좀. 제가 영화는 안 봤지만 그래도 이제 팬들도 꽤 많고 한데 뮤지컬도 사실 굉장히 유명하고 그래서 약간 좀 그건 좀 의외였다 싶었고 제가 이제 어쨌든 저희는 이제 영화제 방송을 하니까 이제 해외 영화제에서 이제 좀 주목을 받거나 좀 그래도 많이 언급하는 영화들을 가끔 다루기는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에 개봉은 안 했어요. Sorry Baby라고 아, A24에서 했던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가 골든글러브에도 이제 후보로 올랐었고 크리틱스 초이스에도 후보였고 영화제도 후보였는데 못 올라갔더라고요, 이번에. 음,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듯이 그 곰크루즈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영화를 많이 안 보나 봐요. 그 생각을 하긴 했어요. 이 영화는 안 봐서 안 올린 게 아닐까라는? 네. 영화를 좀 그래도 많이 보셨으면, 그러니까 F1을 봤을 것 같아요, 다들. 봐서 올렸을 것 같아요, 느낌에. 근데 사실 소리베이비 이런 영화는 안 봤으니까 못 올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서 조금 아쉽다. 예. 그래서 조금 더 영화가 많이 가서 영화 봤으면 좋겠다, 미국도. 라는 생각을 같이 해봅니다. 네. 참 만국 공통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 네. 좀 여러 영화를 많이 좀 보고 이렇게 취향을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 물론 뭐 주제넘을 그렇죠. 얘기일 수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첨언을 좀 해보자면 이번에 그 며칠 전에 있었던 인디펜던트 스피릿 어워즈라고 그 예산 3천만 불 이하의 독립 작품들에게만 주는 미국 시상식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기차의 꿈이랑 아까 말씀하신 쏘리 베이비가 주도권을 완전히 잡아가지고 수상을 되게 많이 어,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 오스카에서는 말씀하셨듯이 본 사람이 없어서 안 들었지 만약에 좀 홍보도 잘 되고 개봉 시기도 잘 음, 맞췄더라면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좀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코너들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소감 한 분씩 돌아가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가 기술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PPT를 제가 넘겼어야 되는데 특이하게 제가 부탁을 드린 나이트 시네마님 먼저 소감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공코르지님의 꼬붕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아, 정말. 가방 못지 나이트 시네마고. 아, 아, 네. 농담입니다. 농담이고 저는 일단 이런 자리가 시작이 됐다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사실 이게 처음 트는 게 어렵지. 네, 한번 하고 나면은 이제 공쿠루지님, 이 기획하신 공쿠루지님도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구성이 되실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다음엔 이렇게 해볼까? 다음엔 저렇게 해볼까?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첫 걸음에 함께 했다는 게 너무 영광이고, 그리고 사실 제가 맨날 뭐 다른 뭐 팟캐스트에 게스트로 좀 자주 나가는데, 좀 익숙한 분들과만 계속 이렇게 방송을 하다가 오늘 정말 아무도 모르거든요. 여기 계신 온라인으로만 익숙한 분들이지 뭐 이렇게 직접 목소리로 대화를 나눠보거나 이런 적은 없었는데 해보니까 저도 좀 취미로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서 좀 신선한 자극도 되고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상식 예측 같은 거를 지금 방송을 거의 한 5년 동안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안 했어요. 왜냐면은 약간 티라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게 어차피 내가 이게 예측하고 말고가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에 한 번도 이런 걸 안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이게 뭐가 받을까 이런 걸 분석하고 뭐 작년도 뭐 수상자가 뭐가 있고 이런 걸 정리하는 과정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앞으로는 저도 좀 꾸준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과정님 소감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스레드에서만 활동하고 좀 숨어있던 사람인데, 이렇게, 네, 좋은 기회 열어주셔가지고, 좀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수다 떨고 싶어서 나왔고요. 물론 이런 기획을 생각은 하지만 사실 진짜 실행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공크루즈님이 글 올려주셨을 때, 아, 이거는 판 깔아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무조건 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왔고, 그리고 좀 많이들 보시라고 일부러 공개적으로도 댓글 달아서 참여 의사를 밝혔었고요. 그리고 직접 해보니까 이제 다들 이제 본인이 본 영화에 한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서 이제 제가 안 본 영화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 이렇게 들으면은 좀 저도 네, 아, 이런 작품이었구나라고 감이 와가지고 재밌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사실 잘 몰라도 공통 관심사 있으면 시간 잘 가잖아요. 오늘 재밌었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레비꼬미님 소감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이렇게 조금,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동안. 그래서 그냥 혼자 계속 스레드나 브런치에 제 생각들을 그냥 정리해서 올리고, 그랬는데, 이제, 공크루즈님이 마침 요청을 주셔서, 이렇게 여러분과 이제 그 영화 얘기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앞으로도 이제 뭔가 기획을 하시면, 이제 저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중에서 유일하게 방송 나오신 분 아니에요? 올레 TV에? 아, 아, 예, 예전에 한 번 오, 나간 적 있어요. 진짜 네. 방송 맞아요. 경험이 있으신. 그러니까 대논편 파본자들 거기서 맞아요. 그죠? 아,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스테리아님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처음에 이거 글 올려주셨을 때, 약간 제가 그 유튜브나 팟캐스트를 하고 있긴 하지만 열심히 하지 않아서 좀 혼나는 편이었거든요, 계속. 열심히 안 하고 어그로 못 끈다고. 그래서 사실 나도 뭔가 열심히 해보자는 의미로 이것도 나의 컨텐츠가 될 수 있어. 이런 욕심으로 참여를 좀 했던 게 좀 있었어요, 사실. 음, 근데 이제 어쨌든 이 기간이 좀 다가오면서 마음이 너무 급해지는 거죠. 영화도 봐야 되고, 준비도 맞아요. 해야 되고, 아직 망했다 막 이러면서 기간이 계속. 짧았죠. 네. 어제, 맞아요. 그래서 홀몸도 아니신데. 근데 아, 그치. 그래, 그러니까 그게 약간 핑계였던 거죠, 계속. 영화 안 보는 핑계였는데, 이제 영화를 봐야 될 일이 생겼으니까,
저는 사실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영화를 또 봐야 되고, 영화를 보고 나면 또, 아, 너무 좋았다. 사실 저 햄넷을 이번에 봐서 되게 좋았거든요, 진짜. 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어떤 자극도 저에게 좀 됐었고, 또 저도 이제 계속 눈팅으로만 봤던, 그러니까 글로만 봤던 분들을 실제로 봐서 뭔가 되게 신기하고 좀 새롭고 약간 이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이런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시면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뭐 너무 좋았고요. 사실 저는 이제 혼자서 예측을 되게 막 열심히 하는 편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공유할 때도 없고, 이제 꼭 얘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 기회가 없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스레드를 시작하면서 또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또 뵙고 해서 내적 친밀감이 약간 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제 요청을 드린 분들도 있고, 제 요청에 또 응해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밖에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 제가 너무 리스펙하시는 분들이고 저보다 더 훨씬 더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또 이렇게 흔쾌히 수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떻게 이게 또 앞으로 진행이 되고 어떤 또 반응이 또 어디에서 올 수도 있겠죠?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가든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냥 편하게 재밌게 얘기하는 장으로서 계속 유지가 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 기술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미숙한 진행에도 너무 잘 따라와 주시고 정말 다 말씀도 너무 다 잘하셔가지고 어, 너무 좋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한 날이네요. 네. 아무튼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주제 있으면은 와서 또 재밌게 떠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무비 스레더스 1회 오스카 토크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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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